사실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인용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가 이제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에 대한 뭐 가타부타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이제 결국 이 집행이 될까? 이제 형님 보니까 집행은 해도 막아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체포영장 뭐 저기 발부됐을 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막아설 것이다. 근데 그래 저는 계속 그러면서도 일국의 대통령이셨던 분이고 설마 했는데 일단은 정상적으로 응할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쪽 입장만으로 본다면 이제 윤 대통령은 남은 거 하나가 어제 그 발표했던 그 편지 글에 남아 있는 것처럼 이 명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했고 이제 정부도 당도 그거 이제 국가라고 표현해주면 정부라고 저는 봅니다. 주인이 아니고 나를 지지하는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 국권 침탈 세력 때문에 나라가 위기다. 나는 여기서 맞선다. 이 정치적 명분을 관철하는 것만 할 거예요. 이제 그냥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내세우는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내용인데, 그죠? 이제 정치적인 사람으로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영어의 몸이 된다. 그럼 정치 몸으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럼 끝까지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벌써 지금 영장이 이상하고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부터 청구했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고 그 청구에서 발부된 영장 내용 중에도 이 뭐야 왜 법조항을 판사가 맘대로 이렇게 이제 하자가 있는 거를 하나씩 조목조목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본인도 법조인이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도 나를 이렇게 잡아가려고 한다. 그렇지. 그거를 극명하게 드러내야지. 그러니까 내가 어제 편지를 쓴 여러분들, 근데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 나를 지지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 나를 막아달라. 이분들이 진짜 나의 진짜 국민이다. 이제 이런 명분을 딱 걸고 계속 투쟁을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사실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신 분이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극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여지는 집 앞에 있는 분들만 내 국민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입장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직무도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진짜. 직무도 정지됐고 헌법재판관 2명 갑자기 임명됨으로써 최상목 대행이 이끄는 정부도 나를 배신을 했고 당도 거기서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니까 더 이상 이제 기반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탄핵의 시간이 이제 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8명 됐으니까 이제 가는 출발했고 거지. 이제 영장까지 발부를 했네. 이 두 개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럼 남은 게 뭐겠어? 물리적으로 저항하면서 계속 메시지 발산하는 것밖에 없지. 그래도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지금 윤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에 버텨줄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하나는 야 이거 3대 5로 기각할 수 있다. 현재 그 희망회로 그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수사는 변론이에요. 이거 내란 안 돼. 이제 이렇게 이 정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 상황 우리가 봐야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윤 대통령 왜 이러냐, 대통령으로서 이럴 수 있냐 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우리는 앞을 봐야죠, 앞을. 그게 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면 이제 제일 난감한 게 전 어떻게 보면 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당이 이제. 근데 며칠 전까지 일단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뭐 일단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서부지방법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우리가 맨날 이재명 대표 욕했던 거랑 비슷해. 뭐가 나오면 야 그 판사가 이상한 놈이야. 그 똑같잖아요. 이게 과연 비판의 자격이 있나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미워하면서 담는다고.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정확히 뭐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어제 그 편지 조금 전에 아까 기사에서 봤던 그걸로 인해서 하나의 그 분기점이 형성된 걸로 보여요. 당이 그 분기점이라는 건 당이 윤 대통령과 조금씩 거리를 벌릴 수 있는 하나의 자극점이 됐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대통령 뭐 사실 출당 조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당에서 안 한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 그렇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어찌 보면은 비상계엄을 막아섰던 그 의원들이 마치 약간 배신자처럼 돼버린 그런 당이 됐는데 이 당도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가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사실 대외적으로 보면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제 그러려면 뭔가 계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그 편지가 당 입장에서는 일정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윤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저 편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당의 구성원 특히 원내에 있는 분들도 이 정도인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게 네. 벌써 밖으로 돌아요. 여당 기류가 조금씩 변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신동욱 대변인의 얘기도 조금씩 이제 그쪽은 그 문제는 약간 별개로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오늘 백브리핑 시간을 신동욱 대변인이 보냈는데 네.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는 게 맞죠. 그렇게 곤혹적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윤 대통령하고 만약에 입장을 조금이라도 같이 한다면은 할 말이 있거든요. 계속. 아니 그렇겠지. 영장이 잘못된 거고 이거는 잘못된 거고 경찰이 공수처 협조를 네. 해서 뭐 하는 것 불법이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더 말려 들어가면 같이 침몰할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당은 드는 살아야 걸까요?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12월 31일 네. 최상목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한 거예요. 그걸 처음에 이제 당에서도 비난을 했습니다. 네. 대행의 대응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 반헌법적이다. 요새도 지금도 이제 그런 글이 막 도는데 네. 결론은 여야 모두 불만은 있으나 기정사실화했어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 양쪽 다 욕은 하지만 그렇다고 더 나갈 수는 없는. 민주당도 또 탄핵할 수는 없고, 그렇죠. 국민의힘도 뭐 판을 엎을 수도 없고. 그거를 그냥 팍 해버렸어.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뭐 그렇게 됐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임명을 했는데 저걸 어떻게 무효할 수도 그랬더니 없고. 이게 이제 시간이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 이걸로 해서 그러면은 탄핵을 못 막네. 조기 대선 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판관 임명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6명에서 선고를 하는 거 불가능하거든, 솔직히.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제 했었던 논리 중에 네. 가장 이상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권한대행은 임명 못 한다. 네. 6명 체제로 해야 된다. 네. 그러면 6명 체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묵묵부답. 네. 대답은 얼굴 두꺼워야 돼. 맞아, 얼굴 두꺼워야 돼. 얼굴 두꺼워야 돼. 속으로는 뭐 해명은 못하지만 하여튼 모르겠고 미안해 모르겠고 시간만 끄는 단계일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그랬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6명으로 심리는 할 수 있다, 오케이. 선고할 수 있느냐? 헌재 재판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어요. 한 분이 반대했대. 네, 김복형 재판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다르네. 네. 이미선이라는 분도 있고. 그 뭐 사실 이게 저는 달라. 개인적으로 어떤 헌법재판관이라 오히려 선고하기가 더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헌법재판소 법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6명에서 6대 빵이 안 나오면 기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정당성을 인정받냔 말이야. 그러면은 못하다가 하다가 4월 18일이 되면 재판관 2명 그만두면 그냥 이제 임기 끝까지 가는 거야. 만약에 임명 안 하면. 근데 그걸 국민들이 오케이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는 다 그렇지. 오케이인가?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논리가 있다면 네. 저희 당에서 권한대행은 임명 안 됩니다. 그럼 네. 이거 어떻게 해? 2년 5개월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갑니다. 직무 정지하다 권한대행 체제로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완결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뒤엔 얘기 못 해. 왜냐면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얼굴 두꺼워야 된다는 말만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그치. 뭐냐면 모르겠고 해 모르겠고 네. 또 묻지 마. 일단 버틸 거니까 하여튼 일단 묻지 마. 하여튼 내일 봐.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르겠고 하여튼 내일 봅시다 그냥.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 근데 최 부총리가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꼽아버렸잖아.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된 거지. 내 손으로는 못하지만 누가 뽑아줬으니까. 이 내면에는 그래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다고 3명도 아니고 또 2명만 임명을 해서 그 또 어찌 보면 여당 1명은 여당이 데려온 거고 야당 1명은 확실히 데려온 거고 1명은
원래 협의해야 되는데 야당이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일단 최소 둘이 하나씩 뽑은 거는 할게요. 예. 그러니까 뭐 하기도 그래. 뭐 난리치기도. 그 논리가 저희 당에서 17일 날 12월 17일 날 네. 대변인 논평을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이 헌재 공백 사태를 네. 우리 당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네. 여야 한 명씩 추천한 네. 헌법재판관 2명으로 이 공백을 메우자고 제안한 바 있다. 네.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대로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그 막 좀 지랄하게 좀 표현은 그렇지만 그러기도 좀 그렇잖아. 그 대통령실에서도 뭐 반박하면서 막 다 사표 내는 것 같이 했는데 대통령실은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거기는 완전히 이거는. 근데 격앙됐는데 그래도 결국은 또 어떻게 또 그냥 없었던 걸로 또 가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극렬하게 저항한 거예요. 최 부총리한테. 최 부총리도 진짜 힘들었겠다. 모두가 힘들죠. 그러니 네. 오죽하면 이창용 하는 총재가 최 부총리의 편을 들면서 들고, 물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도 그런 식으로 두 분이 찾아가지고 설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논리는 경제. 국가 신인도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 너무 힘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거기. 근데 한덕수 총리도 경제 수석의 경제부총리 출신인데 그걸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총리와 그래도 국회 인준을 통한 총리와 부총리가 같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저는 그거는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 할 게 아니에요. 권한대행의 자격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어차피 권한대행 아니라 그냥 권한대행이잖아요. 민주당 얘기하고 똑같지. 선출직이야 당신 이거하고 똑같지. 하긴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최상목 부총리가 끝까지 또 안 하면 또 탄핵할 거고 진짜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최 부총리가 한 일이고 이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 이거 언제까지 6명으로 가냔 말이에요. 그렇지. 사실 6명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한덕수 부총리 얘기하면서도 궁극적으로 9명으로 가야 된다. 뭐 완전체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국 시리즈 7차전을 어떻게 주심 없이 가냐고. 2루심 없이 어떻게 가. 라인심 없이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심판을 다 갖고 가야지. 권한대행이라 임명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임기 끝까지 안 된다는 건데. 그런 나라가 어디서 세상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저걸 언제 어떤 타이밍에 누군가가 한번 코드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생각했죠. 나름대로는 중간에 계속 버티고 모르겠고 얼굴 계속 두껍게 하다가 이재명 대표 2심 유죄 하나 딱 나왔을 때 그때 풀어주느냐. 그때 코드를 뽑는다. 뭐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뭐 다 의미 없는 얘기가 돼버렸죠. 참. 그래서 이제 보니까 헌재 시계는 갈 수밖에 없고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헌재 시계는 가고 결국은 저는 리밋도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선고의 리밋. 기한? 4월 18일 이전. 사실 4월 18일이 되면 또 6명이 돼. 그때는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게 아마 그 전에 9명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 뭐 가능성은 있긴 하죠. 국회의장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설령 그래서 6명이 됐다 해도 8명으로 해놓은 게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헌재가 선언할 가능성이 있지. 근데 6명이 한 명이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을 보겠지. 그래서 저는 뭐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나와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증인도 워낙 많고 길어진다. 길어진다. 180을 넘어설 수 있다. 180이 물론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넘을 수는 있는데 그 동안에 계속 그 탄핵 그 결론 대통령들 보면 다 2개월, 3개월이 나왔거든요. 이게 형사 재판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 얘기를 다 들어주지 않아요. 징계 재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벌써 지금 일단 헌재 재판부 헌재는 수사기관에 지금 수사자료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또 윤곽근 변호사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야 그거 헌재법에 있어. 수사 진행 중이면 그거 자료 못 받는 거. 근데 그게 형소법에 규정이 있거든요. 받을 수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 똑같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는 받았지만 기소는 안 됐잖아요. 그리고 체포 당연히 안 되고. 그때도 결국 헌재가 요구해서 다 받았어요. 수사 자료. 그러니까 지금은 다 정치적인 구호일 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거의 의미가 뭐냐. 결론이 정해졌다면 그거는
요 다른 쪽 레일에 기차가 얼만큼 오느냐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그 이재명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헌재와 대법원의 역학관계까지 이제 해석이 확장이 됩니다. 헌재라는 기관이 87년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집중형 헌법재판을 이 차용을 했으니까 채택을 했으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전엔 대법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나왔는데 헌재의 위상이 애매한 거예요 이게. 대법원하고 동격이긴 한데 그래도 좀 딸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으로서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약간 무시했어. 헌재를. 그래서 옛날에 같이 뭔가 충돌하면 뭐 이거는 그냥 편하게 약간 이 비용신들 약간 이런 또 대법관한테서 거기 간 거 아니야 바보들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법조계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가 어찌 보면 뭐 표현하기 뭐하지만 더 위에요. 그렇지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근데 헌재 해석하는 걸 대법원이 다 씹어버렸어 옛날에. 그래 맞아요. 그 뭐 기관끼리 충돌도. 네, 기관 충돌이 그게 기본 근저에 깔려 있는 거 대법원이 위다. 헌재를 무시했거든. 누가 위냐? 아 뭐 여기도 못 오는 놈들 거기 가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는 좀 교통 정리가 좀 됐고. 근데 이제 헌재는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정치적 재판을 하거든요. 탄핵은 특히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탄핵 심리는 이제는 빨리 갈 수밖에 없고요. 네.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럼 결국 뭐 저는 아무리 늦어도 3월 말에 4월 초에도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역학관계에서 얘기한 게 헌재가 이런 말씀 참 죄송하지만 헌재 입장에서는 기관 조직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하이라이트잖아요.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다가 또 이번에 하니까 이렇게 헌재 공보관이 나와서 언론 브리핑하는 경우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도 유명해졌잖아. 그렇죠. 이진. 나도 그분이 유명해지는 거 깜짝 놀랐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는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조금이라도 더 이 표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화끈하게. 뭐 이런 경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대법원은 그래? 우리한테 뭐가 있지? 우리한테는 기차가 이재명 기차가 있네. 이재명 기차가 있지. 야 이것도 빨리 가야 돼. 저도 그래서 사실 그렇게 봐. 이재명 기차가 빨리 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렇지. 왜냐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거든. 나중에는. 그렇죠. 그럼 저 사람이 되는 건 괜찮나라는데 근원적인 또 문제들이 생겨.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앞에 꽃길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재판 5개가요. 이게 뭉개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 설령 왔다 한 과정을 거쳐서 됐다고 치자고요. 인수위도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임기 시작인데 임기 시작하는 순간 재판 얘기부터 시작하고 퇴진하라 나올 겁니다. 밝혀라. 선거 그렇죠. 기간 중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당신 그렇지. 토론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희 당 후보가 뭐 누구다. 물어볼 거 아니야. 재판 끝까지 받을 거예요. 재판 진행 어떻게 할 겁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냥 씹어요? 못 씹어. 그쵸. 얘기해야 돼. 그건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 제일 궁금해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러고 5년을 가? 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당신이 그렇게 될 경우에 계획을 밝혀. 그렇지. 뭐 어떻게 할 건데? 사실 확정 판결도 아니라 사면도 못 해요. 그렇지. 확정 판결이 안 돼. 이게 트럼프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사면한다는데 사면도 안 되고. 확정이 나와야지. 둘 중에 하나야. 임기 중에 재판을 안 하거나 끝나고 나머지 한다거나. 근데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조국은 사면할 수 있겠네. 조국은 해줄 수 있지 뭐.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국가 미래에 대한 정치 철학, 국가 운영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걸 제시하지 않고 맨날 재판 어떻게 하면은 안 가게 할까? 진짜 이거 슬퍼요. 효력 없앨까? 나 어떻게 하면 감옥 안 갈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진짜 제가 국민으로서 너무 슬픈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초식들을 계속 써나가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 저도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한 번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그렇게 되는 첫날부터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2심을 달고 이제 간다고 쳐요. 뭐 2개 중에 전 둘 다 2심은 날 것 같은데. 저도 항소심까지는 다 날 거예요. 다음 대선 6월 대선을 생각하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9월? 6월. 6월. 저는 5월 정도 생각하고 그러면 있어요. 지금 벌써 그래도 한 너댓 달 있으니까 최소 2심은 나지 않겠습니까? 벌써 오늘부터 이제 선거법 2심 시작했다며. 23일 재판 기일을 잡혔고 23일부터. 그러면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 뭐 간단하잖아요. 그럼 2심 2개 달고 어떻게 할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요거에서 이제 조금 짜증 나는 건 앞으로 이제 재판부의 태도를 봐야겠지만 이 11월 15일 날 나왔잖아요. 1심이 공직선거법이. 그럼 원래 633이면 2월 15일까지 15일. 나와야 된다는 건데 1월 23일 날 첫 재판이면 2월 15일까지 절대 못 나오죠. 그러면 언제쯤 나와요? 3월 15일에 그러니까 나와요? 1월 20 근데 이제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아직 뭐 기사상으로 뭐 항소유서도 안 내고 변호사도 선임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항소유서는 기록 송부 관련해서 송달 받고 나서는 20일 안에 안 내면 그냥 항소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 낼 거야 항소유서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내느냐? 이게 뭐가 잘못됐고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아니고요. 양형이 잘못. 이게 일단은 사실관계를 사실 오인 있고 양형 부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개 공전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은 저는 그래서 빠르면 공직선거법 부분은 4월. 그거는 재판부가 연락속도 낼 때. 4월. 네. 4월에만 낼 수 있으면 진짜 다행이고. 그 정도. 이재명 대표 측도 위증- 필사적으로 미룰 거라고. 위증교사는 위증교사도 지금 똑같아요. 변호인 선임했지만 본인이 항소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 무죄 나왔으니까 그쵸, 검찰 못하죠. 항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변론만 하는 거지. 근데 검찰이 항소유도 내고 뭐 그다음에 뭐 검찰에서 추가 입증할 거 있나 보고. 그래서 오히려 위증교사 쪽이 더 이재명 빠를 수 대표가 있겠네.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더 빨리. 무죄가 나왔는데 뭘 증인을 뭘 더 불러? 난 무죄인데. 그래서 위증교사가 일단은 항소심 먼저 나올 거고 공직선거법은 본인이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거잖아. 이거를 필사적으로 시간을 막을 끌 거예요. 거다. 그러니까 항소유서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항소유서를 한 번만 내고 서면을 변론유서를 못 내는 게 아니고 이때 그냥 대충 내고 자세한 내용은 변론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거요. 이거 전 국민을 자꾸 로스쿨생 만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 대부분이 우리가 몰라도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장난 아니에요. 법대 비읍자도 안 가봤는데 반 형님- 변호사 됐잖아요 지금. 형님은 거의 지금 웬만한 사건 투입해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거의. 만주 변호사예요 지금.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창피해 죽겠어요. 하여튼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재판 타임테이블도 녹록치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얼추 저도 계산을 해봐도 일단 다음 대선 전까지 항소심은 둘 다 나와. 그 이상 미루긴 힘들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러면 또 결정적이겠네. 한참 선거운동에서 막 선거일 한 열흘 남았는데 20 나오고. 네. 제발 가야 될 거 아니야. 선거운동 하다가 가야죠. 갔는데 유죄야. 완전 멘붕. 근데 이제 항소심만 유죄면 또 지금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왕 그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왕 베린 거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지지 안 바꿀 거다. 아 그건요. 이렇게 제가 반박할 수 있어요. 네. 그분들이 과반이면 의미가 없죠. 아, 그렇지. 당선이 되지. 그렇지. 근데 지금 과반 안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그러면 반명연대로 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회창 후보가 마지막 세 번째 대선 출마한 게 네. 2007년 대선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정동영, 이명박, 정동영 붙을 네. 때 정동영 30%도 안 나왔거든요. 네. 무조건 이기는 건데 이명박 후보가 BBK, 네, 맞아. 다스 뭐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후보가 중간에 잘못될지 모른다. 네. 그래서 스페어야 나는. 스페어로 나갔던. 스페어으로 나서 15%를 해요. 혹시 잘못될까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그 트랙이 하나 또 레일이 하나 더 깔릴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 쪽에도 의구심을 갖죠. 이게 가만히 있겠냐고. 대통령만 되면 다 끝이 아니니까. 그럼요. 법이 없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 언제 봤다고. 네. 몇 년 전만 해도 성남 사또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중앙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나 진짜 잘 몰라. 잘 모르겠어. 어느 집이야? 우리 문중이야? 이 상황이란 네. 말이야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진이야. 그래서 그치. 말을 못하지만 초일진이죠. 잘못하면 퇴학이래. 그래? 얘가 잘못될 때 대비해서 내가 뒤에 제가요 혹시 잘못될 때 대비해서 그렇지.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1차적으로 판단한 담임들이 퇴학이야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렇지. 교장 선생님이 그냥 지금 교무주임 선에서 약간 그렇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학주 선에서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는지.